1981년 서울, 자라온 곳은 수원인 박지성은 처음엔 야구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야구를 하려고 3학년 때 야구부에 찾아갔는데 하지만 야구부 감독은 그런 박지성에게 4학년 때부터 선수들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직 너무 어리니 1년 뒤에 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름방학이 끝나고 집이 이사를 가면서 가족이 이사를 가버리면서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죠. 그런데 그곳에 때마침 전학을 가서 학교를 다니다가 거기서 이제 축구부가 창단을 했어요. 그래서 축구부가 신설되었고 박지성은 야구가 아닌 축구를 선택하게 되죠.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하게 된 어린 박지성은 곧 머릿속에는 온통 축구밖에 없을 정도로 깊게 빠져들었는데요.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전설의 피드백 일기장. 초등학교 4학년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모든 피드백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일기장 속 유일한 그림은 어떤 패스를 해야 할지에 대한 경로, 그리고 서툰 글자로 삐뚤빼뚤 적힌 자신의 꿈, 대한민국 국가대표. 하지만 부모님은 장남인 아들이 축구라는 길을 택할 때 먼저 걱정이 앞섰죠. 공부해서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이제 안정된 직장,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이런 계통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 그런데 조용하고 유순했던 아들이 축구가 너무 하고 싶다며 시금 전폐에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지자 그래 결론 아빠도 넘어갔죠. 근데 그 대신 이제 다짐을 받았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선조의 말씀처럼 어쩔 수 없이 아버지는 어린 박지성에게 시작하면 그만두지 않을 자신이 있냐고 물어봤고, 그에 따른 박지성의 대답은 단호했죠.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난 이거 그만둘 일 절대 없으니까 꼭 시켜달라. 그렇게 박지성은 자신의 꿈을 위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안영중학교에 입학한 박지성, 등번호는 13번. 당시 스트라이커로 뛰던 박지성은 주장을 맡을 정도로 신뢰를 받았고 약팀이었던 안영중을 이끌고 전국대회 준우승을 거두는 성과를 내기도 했죠. 하지만 고등학교를 진학하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건 바로 또래에 비해 왜소한 체구. 수원공고 입학 당시 키는 163cm에 불과했죠. 그 때문에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은 일단 몸을 불려라 라고 따로 이야기했을 정도로 체격은 박지성에게 큰 약점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나서기 시작했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오직 아들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 정육점을 개업,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개구리, 녹용, 뱀피 등등 몸에 좋다는 것을 모조리 구한 뒤 그냥 이걸 물에 다 때려놓고 끓여버렸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죽음의 수프가 탄생. 한번 이렇게 한 적은 있었어요. 약을 먹고 너무 역겨워서. 그래도 계속 먹었어요. 하지만 어린 박지성은 오직 자신의 꿈을 위해 꾹 참고 먹어버렸죠. 그리고 놀랍게도 7cm가 자라며 170cm를 넘기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의 세계는 냉담하기 짝이 없었죠. 지성이가 보내기로 한 학교가 캔슬이 됐다고. 여전히 왜소한 체격 문제와 더불어 평발 이슈. 그 때문에 선뜻 박지성을 데려가겠다는 감독이 없었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은 물론 연고지 프로팀 선수 지명에조차 떨어지며 차가운 현실 앞에서 박지성은 쓰디쓴 좌절감을 씹어야만 했죠. 생각했던 것만큼의 선수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분명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주는 결과가 된 거잖아요. 그런 충격은 되게 컸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박지성에게 손을 내밀어준 귀인이 있었으니 바로 당시 명지대 축구부 김희태 감독. 그는 입시철 막바지 연습게임에서 박지성을 우연히 보게 되고 뒤늦게 게임을 뗐는데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가면 좀 발전성이 있겠다. 안정환도 발굴해낸 거의 이타치급 윤회안을 가졌었던 김희태 감독은 박지성에게 어떤 가능성을 보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명지대 축구부 신입생 선발이 끝난 상태였던 것. 하지만 아직 한 발 남아있었죠. 축구부 TO가 없어가지고 테니스 TO를 가지고 뽑은 거예요. 그렇게 박지성은 테니스부 학과 정원으로 학교에 입학하여 명지대 축구부 전지훈련 예비 멤버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입학한 박지성에게 이름하여 운명의 스파링이 찾아오게 되죠. 다름이 아니라 명지대는 대한민국 올림픽 대표팀과 연습 경기를 갖게 된 것. 그리고 그날 박지성은 올림픽 대표 5명을 제치는 미친 돌파를 보여주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을 다 제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선수들을 제꼈다는 느낌이 아니라 왠지 선수들이 저를 피해주는 그런 느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유심히 보던 한 감독이 있었으니 바로 허정무 감독. 김희태 감독과 마찬가지로 그의 머릿속에도 센서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호리호리하고 조그만 애지만은 상당히 이 센스가 있고
영리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허정무 감독은 딱 일주일만 데리고 있어봐도 되겠냐고 김희태 감독에게 물어봤고 허락을 받아 연습을 시켜봤는데 자신이 생각하던 대로 재능의 싹이 돋고 있었죠. 그렇게 허정무 감독은 박지성을 시드니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팀에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영표, 김도균, 박지성, 박진섭, 좌영 박지성 쪽입니다. 꾸준 뉴질랜드 평가전에서 모두 5개의 도움을 기록해 무명 선수에서 일약 유망주로 떠오른 수비형 미드필더 박지성.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A대표팀 감독도 겸했던 허정무 감독의 콜로 국가대표팀에는 만 18살의 박지성 선수가 최연소 대표로서 전격 발탁됐습니다. 국가대표까지 데뷔. 대표팀 TV로만 보았던 선배들인데요. 같이 운동할까요?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프로팀도 모두 거절당했던 아무도 데려가지 않으려 했던 19살의 무명 선수는 이제 국가를 대표해 데뷔골까지 기록하게 되죠. 하지만 이를 달가워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죠. 기자들은 박지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며 허정무 감독에게 말을 전했고 소문은 돌고 돌아 박지성은 바둑을 두다가 탄생한 선수라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진주를 알아보는 이들은 있었죠. 명지대의 박지성이 일본 제1리그에 진출했습니다. 박지성이 2학년이 될 무렵 교토 퍼플상가에 입단하여 당시 한국 선수 최연소 해외 진출 기록을 세우게 된 것. 그 입단 스토리 역시 드라마틱한데요. 원래는 다른 선수를 보러 왔던 스카우터진이 연습 경기를 약 20분 본 뒤 박지성으로 타깃을 손해했다고 하죠. 그렇게 누구보다 늦어 보였지만 누구보다 빨랐던 프로 데뷔는 박지성의 성장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을 세상에 알릴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때마침 새롭게 대표팀에 부임하게 된 한 네덜란드 출신 감독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가 바로 거스 히딩크. 그는 한국 대표팀에 부임하자마자 이름값보다는 자신이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를 찾고 있었고 특히 기술은 뛰어나지만 체력과 활동량이 아쉬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어울릴 만한 퍼즐 조각을 찾고 있었던 것. 그런 면에서 지치지 않은 활동량과 지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박지성은 어쩌면 소집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구조였죠. 그렇게 박지성은 파격적인 1년의 대표팀 합숙, A매치 30회가 넘는 실전 테스트 속에 절반이 넘는 경기에 기용되며 이때 박지성은 처음으로 유럽 수준의 훈련을 받으며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그의 공격적인 재능을 발견한 히딩크의 무한 신뢰 속에서 유럽의 두 거함을 상대로 2번 연속에 골을 성공시키며 마침내 재능은 만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말 월드컵 우승 후보로 꼽히던 팀이었기 때문에 그런 팀을 상대로 해서 정말 A급 경기에서나 볼 수 있는 골을 박지성 선수가 만들어냈거든요. 하지만 박지성의 이런 활약에도 언론에선 여전히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못했죠. 그들은 박지성을 본선 엔트리 탈락 1순위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대표팀 명단에서 빠져야 할 1순위로 꼽혔던 선수였기 때문에 만약 히딩크 감독이 아닌 다른 감독이었다면 저는 월드컵을 뛸 수 없었을지도 모르는 상황. 올 1년 다 끝나고 보냈어요 집으로. 3일 후에 최종 명단을 발표하겠다. That means that I'm now about 90% where I want to be regarding selection. 어떤 언론들은 제일 먼저 박지성 딱 찍었죠. 탈락. 그렇기에 박지성은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이들을 위해서라도 월드컵이란 무대에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포르투갈전 증명의 호흡 1형. 다시 볼 멈춰놓고 조금 올려주죠. 뒤쪽에 박지성 가슴으로 치고 걸렸어요. 박지성! 뒷골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월드컵 스타는 교토 퍼플 상가에서도 팀의 승격을 이끌고 결승전에서 헤딩골로 동점을 만들고 역전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자신의 마지막 경기를 팀의 창단 첫 컵 우승으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박지성은 히딩크의 부름으로 네덜란드 리그에 진출, PSV에 입단하게 됩니다. 500만 유로의 사나이가 된 박지성. 유럽을 지금 가야 하는 건가 고민을 했었죠. 하지만 불행히도 네덜란드에 도착한 지 4경기 만에 무릎 부상이 터졌고 박지성은 제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경기를 뛰게 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리그는 아시아에서 온 이방인을 환영하지 않았죠. 바로 수술을 했으면 상관이 없었겠는데 무릎이 아픈 상태로 내가
갖고 있는 걸 보여주지 못하고 무릎에 계속 통증을 느꼈기 때문에 이 팀에 과연 적응을 할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결국 수술을 받고 5개월 후 다시 그라운드에 나서게 된 박지성에게 쏟아진 건 또다시 야유였습니다. 받았을 때는 무조건 야유가 나오고요. 교체로 들어가더라도 제가 나온다고 딱 쓰면 야유를 하는 거예요. 술병까지 던지는 이 사태에서 너무 심한 야유 탓에 히딩크는 박지성을 원정 경기에만 출전시키기도 했죠. 심지어 주장까지 자신을 저격. 기자회견장에서 동료가 뭐 한국에서 온 선수 뭐 별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수많은 관중에게 야유를 받으며 자신도 이 팀의 일원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박지성은 공이 무서워질 정도였죠. 실제로 그는 아시아 리턴을 고려할 정도로 매우 끔찍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의심과 질책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임을 박지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이었죠. 그저 묵묵히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것. It's your choice. Do you want to survive in the Western tough competition, or do you go back to save Japan or save Korea? He decided to stay and to invest again.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박지성의 컨디션은 회복되었고 무릎 역시 정상으로 돌아오며 박지성은 본격적으로 네덜란드 리그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부진을 털고 계속해서 경기에 나서며 경기를 자신의 흐름으로 바꾸기 시작했죠. Park met rechts, de kans en de goal. Park op weg naar zijn eerste doelpunt voor PSV. Jawel. 6-1. 그렇게 박지성이 활약하기 시작하자 자신을 저격했던 반분매된 도계자를 많이 사과를 해야 했고 팬들의 야유는 점차 사그라들어 환호성으로 바뀌어 급기야 박지성을 위한 노래를 만들어주기 시작했죠. 박지성은 PSV의 리그 우승을 이끌고 다음 시즌 전설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바로 AC 밀란전. 전력차가 굉장했던 탓에 밀란의 승리는 불가피해 보였지만 2차전 기적의 주인공이 있다면 박지성이었죠. En nu scoort het ons! Ja! Ja, het is Park die het doet! Jason Park! 물론 아쉽게도 한 점 차로 기적을 일어나지 않았지만 PSV의 4강 돌풍과 더불어 밀란전은 박지성을 유럽 무대에 각인시키는 아주 중요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관심들 중에선 한 스코틀랜드 출신의 영국 클럽 감독도 있었죠. 챔피언스리그 8강 리옹전, 당시 퍼거슨은 애시앙을 관찰하기 위해 관중석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눈을 사로잡은 건 바로 상대팀의 박지성. 마치 코카스파니엘처럼 필드를 누비는 에너지 덩어리였다고 회상한 퍼거슨은 From a scout in Holland, he recommended him. We looked at him very carefully. That's why I went to see him against Lyon. And it took my eye immediately because one, I thought his enthusiasm and understanding of space in terms of his team's possession of the ball was excellent. 그 후 스카우터였던 자신의 친동생 마틴을 보내 박지성을 더 면밀하게 관찰하도록 했고 동생 역시 자신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자 감독님이 너랑 통화를 하고 싶으시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박지성에게 전화를 걸었죠. 우리는 너가 필요로 한다. 반니스텔로이도 PSV에서 여기 와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여기 와서 그렇게 잘할 것이다. Price is a very mobile player, is very quick, and also which was very impressed. I was very impressed with his energy. Is fantastic. 그렇게 한국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그가 탄생하게 됩니다. 등번호는 13번. 처음엔 박지성은 21번을 달기를 원했지만 퍼거슨 감독이 직접 13번을 권했고 그렇게 박지성은 중학교 시절부터 인연이 깊었던 13번을 달게 되죠. 다들 보면서 그랬죠. 이거 합성 아니냐고. 국내 언론에서조차도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에게 발탁되기 전까지는 크게 인정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 입단식 이후 약 한 달 후 박지성은 호날두와 교체되며 자신의 첫 데뷔전을 치르게 됩니다. 팀에 적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팀에 적응해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Chased by Simon Davis, making his Everton Premiership debut. 이어 리그 신고시까지 마치며 숱한 경기를 치르게 되었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경기를 나섰음에도 영국 현지 언론과 팬들의 반응은 차가웠다는 것이었죠. 그들이 박지성에게 붙인 이름은 아시아에서 온 유니폼 판매원. 그도 그럴 것이 박지성 입단 불과 한 달 전 미국의 글레이저 가문이 막대한 빚을 내며 구단을 인수하는 바람에 클럽의 거대한 부채가 떠넘겨졌고
실제로 티켓값이 오르는 등 팬들은 이제 구단이 축구보다 돈벌이에 집중할 것이란 반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시기에 영입된 아시아 출신의 무명 선수는 마치 그들의 눈에는 아시아 시장을 노린 마케팅 상품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골을 넣지 못한다면 맨유에 살아남지 못할 것이란 이야기까지 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언제나 그를 변호해 준 건 There's still that part as coaches you see every season you see the same. Well, if we're all right with injuries, we've a great chance. 허거슨이었죠. Back is just the same as all the players that come to our club. We expect to see them improving. 그는 직접 박지성에게 그가 2-3년 안에 분명한 맨유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말해주었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첫 시즌 박지성이 그라운드를 밟은 횟수는 무려 45경기. 단순한 출장 기록이 아닌 그의 가치를 증명하는 횟수였죠. 그리고 이러한 신뢰 속에 시즌을 거듭하며 박지성은 잉글랜드 무대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월 30일 한 골 한 도움의 활약을 펼친 블랙번전 이후 다시 한번 박지성의 무릎에 문제가 생겼죠. 그리고 이 두 번째 무릎 부상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미 네덜란드에서의 첫 번째 수술로 반월판을 제거해 버렸기에 이제는 연골이 파열돼버린 것. 사실상 축구선수에겐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부상. 결국 박지성은 그 시즌을 마감하고 We just have to do is get him to the best. There was an option to send him to Sweden or to America, and we sent him to the States. 2007년 4월 미국 콜로라도에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제 박지성은 남은 선수 생활을 사실상 연골이 거의 없는 상태로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복귀 일자도 불투명한 데다 더 이상 예전처럼 활동량을 가져가지 못할 거라 생각한 언론들은 그의 재기 불능설과 조기 은퇴설을 뿌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막막한 상황 속 그저 박지성은 미국과 한국으로 가며 외로운 재활에 매달릴 뿐이었죠. 그리고 기나긴 재활의 터널 끝에 March the 31st was the last time we saw Ji-sung Park in the United States. 박지성은 무려 270일 만에 다시 필드를 밟게 됩니다. 9개월 만에 복귀, 연골마저 없는 무릎, 수비와 부딪히는 것조차 무서울 법한데도 박지성은 예전의 모습 그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If another player would have that sort of injury, he might not have come back. In G's case, again, it shows the character and the strong personality that he is.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듯 박지성은 무서울 정도로 자신의 임무에만 몰두하기 시작했죠. Anyway, it's Park through for Nani. Nani across the face.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원동력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축구를 하는 것 자체의 이유도 축구를 하면서 제가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늘 역시도 제가 다시 한번 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축구에 대한 사랑. 그로 인해 생긴 필드 위에서의 몰입감은 박지성의 활동력을 노력을 넘어선 특별한 재능의 영역에 이르게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그냥 축구가 하고 싶어요. 다른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냥 축구가 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축구를 하고 있는데도 축구가 하고 싶어질 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정말 내가 축구를 잘 하고 있고 또 많이 좋아한다는 걸. 그렇게 그 시즌 돌아온 박지성은 챔피언스 리그 8강 로마전 활약이 Ji-sung Park. Good ball in. Nani. Oh no. Blocked. Does well actually. Park. Oh, inches in it. 4강 바르셀로나 전에서도 1, 2차전 모두 선발로 나서 공수양면에서 미친 활약을 보여주며 당년 4강에 머물렀던 맨유를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으로 이끌게 됩니다. That's it. Manchester United are through to the European Cup final. 그리고 불과 1년 박지성은 챔스 첫 골을 터뜨리고 루니 호날두와 함께 축구 역사상 최고의 역습으로 손꼽히는 장면을 만들어내며 맨유를 다시 한번 위대하게, 아니 결승전으로 이끌게 되죠. 그리고 로마의 밤, 박지성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결승전에 나서게 됩니다. 비록 아쉽게도 우승컵은 들지 못했지만 그 시즌 박지성이 보여주었던 맨유에서의 활약과 팀에서 획득한 4개의 트로피는 그 시즌을 위로하는 데는 충분했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박지성은 진정한 맨유맨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허나 다음 시즌은 월드컵을 앞둔 해였고 박지성은 약 18,000km, 시차 8시간에 이르는 장거리 비행을 해야 했던 탓에 무릎의 염증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성적인 통증은 물론이고 무릎에 물이 차기까지 하며 주사기로 찬 물을 빼야 경기에 나설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런 박지성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던 퍼거슨 감독은 대표팀이 소집되기 전 그리고 후에 박지성의 출장 시간을 조절해주며 그의 무릎을 관리해 주었죠. 그리고 대표팀 차출이 끝나고 무릎 컨디션이 차차 회복되는 11월쯤 박지성은 경기에 나설 수 있었는데 그때 나온 이 시즌 경기가 바로 리버풀전.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밀란과의 경기에서 전설로 남은 피를로와의 매치업. 당시 밀란의 피를로는 평균 100개의 패스 중 70개가량의 패스가 공격수를 향한 패스일 정도로 그야말로 축구 도사였으나 박지성에게 마킹을 당한 1, 2차전. 그는 경기에서 지워지다시피 하며 평소의 3분의 1 수준인 40회 초반의 패스를 기록. 그마저도 대부분의 패스는 후방을 향하게 만들었죠. 거기에 이날 득점까지 성공하며 AC 밀란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든 박지성. 그리고 다음 시즌 역시 11월부터 경기에 나선 박지성은 2달 연속 맨유의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며 가히 커리어 하이 시즌이라 부를 만큼 뛰어난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 아시안컵으로 장기간 리그 결장이 이어졌고 클럽에 돌아왔을 때에도 대회의 반동으로 햄스트링에 문제가 생기며 자신의 3번째 부상을 당하게 되죠. 시즌 리그 4패 중 3패가 그의 결장 기간에 나왔을 정도로 화려했던 전성기의 끝자락을 결국 부상으로 끝내버리나 싶었지만 He's one of the best players in movement off the ball. He never stops running. 부상에서 복귀한 박지성은 챔피언스리그 8강전 그야말로 중원을 완전히 장악하고 He plays only for the team, never for himself. He's never been an individual. 맨유를 준결승으로 보낸 박지성은 후 다시 만난 첼시를 상대로 미친 활약을 보여주며 The engine from Park is, you know, the energy. It's fantastic to watch. You know, he just never stops running. 우승 경쟁자를 잡아내고 맨유에서의 4번째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뤄내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선발로 나서게 된 박지성은 허기의 아이들도 해내지 못했던 2번의 파이널 선발 출전으로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맨유의 레전드로 등극하게 됩니다. 통산 205경기 출장, 맨유의 주장 완장을 찾던 마지막 시즌을 끝으로 박지성은 맨유를 떠나 QPR을 거쳐 8년 2개월 만에 PSV로 돌아오게 됐죠. 그리고 그 시즌 오늘은 제가 공식적으로 선수 생활을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박지성은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죠. 무릎 상태가 다음 시즌을 버티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상태였고 또 어떻게 보면 선수 생명을 건 핸디캡을 안고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주전 경쟁을 해낸 셈이었던 박지성. 이쯤 되면 클럽의 커리어를 위해 그때 몇 경기쯤은 포기해도 되지 않겠냐마는 박지성이 후에 남긴 이 한마디, 대표팀 경기에 거부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 는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가대표팀에 임했는지를 알 수 있죠. 제가 바랬던 거는 정말 대표 선수가 되는 거였는데 대표에 됐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뻤던 거죠.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아마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전화 박스에. 어릴 적 일기장에 남겨놨던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자신의 꿈은 여전히 박지성에게 유효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마치며 생각해보건대 개인적으로 박지성의 천재성과 오프더볼 능력, 퍼거슨의 맨유에서 그가 7년 동안이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등등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보지 못한 게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 부분은 반드시 나중에 꼭 영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초에 포기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어 보였던 꺾이지 않는 마음을 넘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을 가진 박지성처럼 여러분도 작은 걸음으로 출발해 큰 결과가 따라오는 남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졸린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